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으로 흥덕고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자,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네요. 뭐 문제 풀이만 한다면 x제곱 빼기 두근 합 x 두근 곱,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공부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가지고 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하게 되면 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곱하기 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1 그래서 먼저 숫자를 하겠죠. 이쪽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분의 3 알파 베타가 a분의 c 해서 뭐 2분의 1 해서 이제 착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3 약분 3 여기 또 역수 2분의 1분의 1 역수 2 해서 뭐 이 식에 썼더니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제 보편적인 풀이를 해드렸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제 풀이가. 이렇게 푼다면. 자, 그럼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늘 알파 베타다. 어떤 공부가 되어 있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공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잘했군 잘했어. 자, 근데 이런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실은 둘을 합했을 때 부호 곱하기 했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기 해주니까 결과가 알파 베타랑 같아지죠. 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곱을 하게 되면 그냥 알파 베타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부호만 달라지고 여기는 같아지겠다.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이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계산 형태로 하지 않아도 봤을 때 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가는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떡할까 라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죠. 이런 건 한번 해보셨나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뭐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자, 주어진 원래 이 식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분의 b x제곱분의 c 짠 됐습니까? 자, 오, 근데 얘는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분의 c 알파분의 b a는 0 이런 식이 되죠. 이렇다는 얘기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는 이런 식을 생각했을 때 이곳 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거랑 의 모양이랑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이거는 위의 식에서 자연스럽게 근을 대입해 준 건데.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결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다고요? 짜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 ABC 계수가 거꾸로 이렇게 ABC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의 계수를 거꾸로 쭉 써가는 형태가 되면 근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런 이론이죠. 물론 뭐 여러 개가 더 있지만 방금 전에 가르쳐준 정도까지 해서 즉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결합해 볼까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 정도까지. 야, 와우. 역수가 되어 있다. 계수를 거꾸로 cx제곱 bx a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합자리의 부호가 달라야 되겠다. 이런 결론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바라는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런 이론 공부가 되어 있다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역수예요. 아까 어떻게 공부했죠? 거꾸로 가면서 계수 형태를 딱 써가면 되는 거죠. 거꾸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짜잔. 그냥 답이죠. 이런 문제는 이런 계산 없이도 곧바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학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7번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10번 문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호, fn이 요상하게 주어져 있을 때 그곳에 n자리에다가 우와 1부터 99까지 쫙 다 대입해서 산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우리가 복소수를 공부하게 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계속 4번마다 규칙되는 거 공부하셨죠.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 i, 마이너스 i의 4제곱 1 나왔으니까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또 반복된다는 거 학습이 되시죠. 가장 기초적인 공부 항목을 우측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출제자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내나요? 자, 문제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유리하게 되면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기 하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겠고 2 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예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예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i 분의 b 마이너스 ai 유리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b 마이너스 ai a 마이너스 bi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으쌰 ab 으쌰 ab i 제곱 다음 마이너스의 a 제곱 으쌰 마이너스의 b 제곱 i 여긴 지워져서 사라지고 약분되고 마이너스 i 뭔 일이 벌어졌죠? 다 똑같은 결과가 됐어요. 즉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내고 싶을 때 이 부분은 좀 쉽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혹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혹은 a 플러스 bi 분의 b 마이너스 ai 자, 이런 형태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i를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문제를 낸다는 뜻이죠. 여기 가운데 있는 2개 정도는 그냥 평범한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땅 어려운 문제고 뭐 이런 거 좀 기초 공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문제에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문제에 있어서는 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뭐라고 했다? fn이라고 했다. 근데 이 n 자리에다가 1, 2, 3, 4를 열심히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해서 쭉 가서 마이너스 i의 몇 제곱까지? 99제곱까지 계산해 달라. 근데 요 4개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1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4번마다 규칙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자 40 끊어가면 되죠. 그러면 90 근처에 어디가 끊어지겠습니까? 80 끊어지고 88, 92, 96
그러면 97, 8, 9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죠. 3개 남는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요 3개, 즉 주어진 문제 풀이 이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i 이렇게 3개가 남는 거예요. 더하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서 답하고 나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기초 공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i, 마이너스 i 정도의 규칙만 학습되면 좀 안 되고요. 지금 가르쳐줬던 대로 이런 공부들까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혹은 이 형태 좀 어려운데 좀 잘 기억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i와 같다는 거. 그럼 i 같은 것도 하나 좀 더 메모 남겨드릴까요? i 부분은요, 부호가 좀 약간 반대 형태이기 때문에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혹은 a-bi의 b 플러스 ai, 이런 형태가 전부 또 i와 똑같은 거니까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돼 보면 아실 거예요. i를 내고 싶지는 않고 옆에 응용된 문제를 내고 싶다는 사실. 자, 이걸 이용한 문제풀이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제는 12번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죠. 이랬을 때 이쪽은 뭐 좌측에 있는 건 실근이고 요 우측에서 이제 허근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곳에서 나온 거예요. 한 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 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정보 알아야 됐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거 아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는 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또 뭐 알아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근위공식 형태를 넣어서 알아야 되고, 이런 중요한 항목들을 기초학습에서 아셔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 자, 기초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요? 먼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건 원래 요 2차 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요 앞에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 이렇게 이항시키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우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 분자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인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쓰면 되죠. 플러스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 정도로 1차로 고쳤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이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자, 다시 이 식을 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가운데 항을 또 이항시키니까 오메가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오메가 분의 오메가란 말이에요. 약분돼서 1이 된단 말이에요. 는 0이에요. 허탈. 항상 문제 풀고 나서 0 나오면 허탈해지거든요. 자, 계산은 마쳤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로 느껴져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방금 우측에 정리했던 이런 항목들이 학습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항목이죠. 이 우측 부분이 좀 정리되면 자연스러운 풀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나름 어려운 문제 형태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측의 기초 공부들 열심히 잘 하길 바라면서 12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독고 13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음료수 정가대로 한 병에 3,000원에 팔았더니, 정가가 3,000원이네요. 무슨 음료수인지 좀 비싸네. 자, 200병이 팔렸습니다. 근데 엑스원을 내려서 팔았더니 이만큼 병이 더 팔렸군요. 역시 싸면 많이 팔려. 자, 총 매출액이 최대가 되려면 음료수 한 병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개수 곱하기 해야 매출액이 되겠죠.
한번 계산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3,000원이었어. 근데 가격을 내릴 거야. 가격이 그러니까 빼기가 되겠죠. 200개가 팔렸어. 그런데 더 팔려? 개수가 늘겠죠. 이제 매출액식이 나온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조금 연습하면 되겠죠? 자, 대신요. 산수할 때 좀 현명하게. 지금 여기 3분의 x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3을 곱하기 해주고 나누기를 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해주면서 식이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3 곱하기 6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센스 있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x 빼기 300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식 세우기가 쉬워져요. 되겠습니까? 뭐 전개 하셔도 되고요. 전개 안 하고도 그냥 풀 수 있는데 최고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면 뭐 방정식 생각하면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600, 얘가 뭐 3000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냥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굳이 필요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제곱에다가 이거랑 전개해 주니까 마이너스 2400 되나요? 이렇게 x 더하기 600 곱하기 3000 어이구 이런 거 계산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자, 그냥 대략적인 모양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이 x축이가 안 그려야 되는 건데 그냥 개념 그래프 모양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충 한 거고요.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 이제 2400 돼 있으니까 이제 1200 나올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와 이거의 정 가운데 값 합하면 2400이고 2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게 이제 1200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x가 1200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가 되겠다. 자, 근데요 음료수 가격이 원래 3,000원이었다가 빼기 x라는 거예요. 3,000 마이너스 x 요게 이제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요 x가 지금 얼마다? 1,200이다. 3,000원에서 1,200을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음료수는 1,800원에 됐죠. 와우. 많이 내려야 되겠네요. 많이. 이렇게 충분히 내려야 아마 많이 팔려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문제는 아마 긴 문장 때문에 식 세우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잘 이제 식을 세울 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하죠. 가격에다가 개수를 해주면 매출액이 되겠다. 가격이 뭐 이렇게 되겠다. 여기 좀 단계를 거치는 이 약간의 과정, 이 부분을 잘 소화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해서 이 정도는 커버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랑랑랑 즐겁게 풀고 계십니까? 자, 14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px를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5다. 나머지 정리 문제네요. 모르면 자, 이렇게 쓰는 훈련들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집어넣어 해서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뭐 잘 모르면 과정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나머지 정리 풀이죠. 나머지 정리는 잘 모르면 이렇게 써가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 명심해 가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이거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이렇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네요. 위의 문제는 1차로 나눈 거니까 뭐 이렇게 대입해서 5가 나온다 정보 하나가 되는데 다음 거는요 2차로 나누니까 2차에서는 정보를 2개 얻어야 되는데 이 식은 허근 가는 식이라 대입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얻기가 매우 곤란하죠. 자, 이때 어떻게 했는지 공부들 잘했는지 이걸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최종 문제는요 px라는 것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qx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의 나머지 이렇게 써서 이 나머지를 rx라고 해서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것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 부분이 매우 곤란한 거죠.
자, 2차로 나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가 1차가 돼야 되겠는데 이 위에 주어진 이 식을 이거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를 이렇게 2차 형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생각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몫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를 쓰고 빼기 해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될 때 이 나머지를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느냐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써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로 나눌 때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통 튀어나가게 되면 앞쪽에 x-1 있었고 qx 있었고 방금 전에 이쪽에서 a 생기고 뒤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맨 처음 문제 주어진 땐 이게 이제 몫이고 이게 나머지였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즉 지금 3차로 나눌 때 이 나눈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썼듯이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이해 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아까 이제 P1이 주어져 있으니까 P1이 아까 얼마였죠? 5였습니까? 자, 1을 집어넣으니까 3A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죠? 자, 그러니까 이항시키니까 A 값이 1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RX가 다 나온 거죠. RX가. A 값이 1이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R2 값은 어떻게 되느냐? 2 집어넣자. 4, 2, 6, 7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마이뿌 3, 1 이렇게 해서 뭐 8 이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역시 항상 맨 마지막 답 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핵심. 와우. 지금 이렇게 허근 형태에 대해서 대입해 줄 수 없는 이 식으로 나눌 때 이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 더 해도 돼. 하나 더 해도 돼.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요. 다시 한번 나눠질 수 있다. 몫이 A만큼 생긴다. 최고차 계수가 A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다시 한번 잘 이해해서 이 나머지 정리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어려운 형태거든요.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실수 x에 대하여 fx가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킨다. 임의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만족한다. 항등식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주어진 식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뭐 식을 구체적으로 써놓고 풀란 얘기가 아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문제가 다항식이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몇 차식일까요? 여기서부터 궁금한 점이 생기죠? 자, 그래서 fx를 그냥 x의 n차, 뭐 차수 때문에 그 뒤에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가장 높은 차수, 뭐 개수도 필요 없고 요 차수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n차라고 해주면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 x자리에 x제곱 더하기 2x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사실 차수만 비교해 준다면 낮은 차수도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좌측은 2n차가 나와요. 2n차. 오른쪽은요. x제곱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건 이쪽은 뭐 해봐야 뭐 2차씩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몇 차가 되죠? n 플러스 2차가 되죠. 일단은 다항식이 같아지려면 차수 자체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같아지려면 n은 몇 차식이었다? 2차식이었다. 여기 2차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좌측에 있는 여기 n 플러스 2차보다는 커질 수 없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2차식이라는 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이 문제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름 산수가 많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fx가 2차라는 걸 밝혀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마음이 아파요.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f1을 구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죠.
물론 이제 이런데 이제 정보는 있어요.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x에 0을 대입하고 보게 되면 f0 여기는 0 곱하기니까 필요 없고 000는 4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풀 때 요 c 값은 그냥 4로 대체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요거 4로. 기왕 했으니까 요건 이렇게 대체해서 할까요? 그러면 bx 플러스 4 이렇게 놓고 풀면 이제 미지수가 그래도 하나 더 줄어서 좀 좋죠. 자, 어쨌든 우리가 풀려면 이걸 다 대입해야 됩니다. 이야, a x 자리에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하고 b에다가도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하고 4는 땡큐고 자, x제곱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를 쓰고 와우, 아직도 한참 더 써야 되나요? 그냥 밑에 쓸까요?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이렇게 좀 써야 돼요. 더하기로. 자, 이제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야 되죠. 자, 여기 제곱 들어갑니다. a 있고요. x 4제곱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bx 제곱 여기다 쓸까요? 그 다음에 2bx를 쓸까요? 더하기 4 정도 쓸까요? 자, 다음은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4x 제곱 8x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최고차 부분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여기 4개 좀 이거 뭐 같으니까 됐어요. 이제 지워버려요. 자, 그 다음에 3차 부분 여기 나왔습니다. 3차 부분이 4a가 되는데 3차 부분 여기 b네요. 관계식 하나 전개해 줄 때 4a 더하기 b 2차 부분 보고 있습니다. 2차 부분 여기 있습니다. 8 1차 부분 보겠습니다. 2b 8 4사는 필요 없고 쭉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부터 b 값이 4가 나왔고요. 4 얻어졌으니까 이항시키니까 4가 되니까 a 값은 얼마고요? 1이고요. 어우, 이건 식이 좀 남네요. 뭐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c 값은 얼마였죠? 4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fx라는 식을 이제 드디어 구했습니다. x 제곱 b가 4였나요? 4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짠. 자, 최종 무엇을 구하라? 뭐였죠? f2였네요. f2. 오케이. 그러면 이제 f2는 2 집어넣으니까 4, 8, 4 이렇게 계산해서 16. 항상 마지막 답 구해가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지금 이 문제 풀이는 이 2차식을 구해가야 되는 건데 자, 다른 문제와는 달리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라고 돼 있어서 차수 몇 차식인지를 밝혀내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고요. 되죠? 이때 이제 가장 높은 차수만 관심 있게 잘 살피면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이 풀이 좀 사실 권장사항이 아닌데 다른 풀이법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식에 그대로 다 대입해서 와 이거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보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계수비교법. 이 계수비교법. 차수가 높아질수록 쓰기 곤란해지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풀이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길어지는 식인데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학습 잘 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흥독고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뭐 시험지를 보니까 서술형 4번까지 존재하네요. 자, 근데 4번 문제는 좀 평이해서 3번 문항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뭘까요? x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문제.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고 상수항을 잘못 풀어서 이렇게 나왔다. 에이, 잘들 좀 보고 풀지. 자, 그러면 바른 글은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된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마이너스 2, 3이 나왔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나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대신 어디를 잘못 봤다. 이쪽은 잘못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근하고 관련돼 있을 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군의 곱. 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 즉 두 군의 곱 형태. 실제로는 계산하면 자, 이 부분은 맞겠다라는 뜻이죠. 제 표현 좀 이해됐습니까? 자, 두 군의 합 형태 부분에 관련된 이 관계는 이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최고차하고 상수한 관계인 두 군의 곱은 제대로 된 거니까 믿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호호. 그래서 이제 답을 하나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됐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이쪽을 어느 쪽을 잘못 봤다? 하하. 이번에 또 마이너스 늠름하게 이걸로 헷갈릴 숫자도 아닌데 여기를 또 잘못 봤다네요. 대신 이쪽은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두 군의 곱 형태, 합 형태, 어우 잘못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두 군의 합 형태 더하기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 해서 a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처리한 이 부분은 제대로 풀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식이었는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이 숫자들을 왜 잘못 본대요? 자, 바르게 풉시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으쌰, 근의 공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 빼기 더하기 6 해서 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게 뭐 숫자가 근의 공식 들어가서 이래서 뭐 틀렸나 봅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자, 문제 풀이에서 어디를 잘 못 봤다는 이야기는 그 관계에 있는 부분들은 안 되고 바르게 본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서술형 형태니까 문제에 주어진 뜻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풀이하면 그런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흥덕고 2018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